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황금 연휴에 미세먼지가 불어닥치면서 소비가 전월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도 2달 연속 감소하는 등 올해 초부터 계속되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한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지만 최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 투자 확대와 차종 다양화, 선진 시장 공략 등으로 공격적 수출 확대에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 내 한국차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저가 중국차와 경쟁이 불가피해 한국차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LG 생활건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장품 업종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총액위원회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을 냉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생활건강이 사드 악재에 앞서 중국 이해 시장을 개척해놨고 고가 화장품이 잘 팔리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7포인트 내린 2391.79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4포인트 오른 669.04로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1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시죠? 종목 콜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아주 탄탄한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두 분을 지금 영상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정용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인사가, 상쾌하네요. 네, 금요일마다 뵙는 분인데, 오늘도 스튜디오가 두 분이 오시니까 꽉 차는 느낌입니다. 자, 먼저 정용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갈수록 좀 얼굴이 좀 환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먹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길게 보면 올해하고 내년, 짧게 보면은 하반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그 추세 박스권이 가장 강해요. 두 번째가 하락세일 때, 세 번째가 상승세일 때. 그래갖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할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포맷을 살짝 바꿔서 실전에서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으로 제가 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택촌놈 정석투자는 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녁 9시로 이동하니까요. 이 점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창현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날씨하고 투자하고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투자에 대한 그런 실력이나 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이 여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건강까지도 챙겨드리듯 이창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시장이 하반기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작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2390선에 대한 지지는 보여줬습니다. 이후 흐름이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와 미국 시장이 이런 흐름, 하반기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서부터 시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제 상반기도 다 가서 벌써부터 또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설명 풀어주시죠. 네, 제가 매일 거의 같은 얘기를 요즘 하죠. 2400선 전후에서 조정을 좀 확실히 받고 올라가면 한 2600선도 가능하다. 그런데 2400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간다 이러면 대략 한 2500 정도밖에 못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고점의 높이가 더 높기 위해서 또 고점의 시기가 더 늦춰지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장 한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삼성전자하고 미국 시장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으면 지수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240만 원 딱 그 횡보할 때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다. 뭐 아니면 토다. 250만 원 가면 이유열을 막느라고 지수는 더 간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총액 1위니까. 근데 230만 원에 가까우면은 반드시 조정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정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내렸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사실 절대 가격이 절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미국 시장이 둘 다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2000년부터 주식 전문가를 했거든요. 올해 18년째예요. 근데 저는 원래 시황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동안 시황 전망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사례를 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실패한 것도 다 얘기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적중한 게 더 많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먼저 성공 사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뭐 크고 작은 적중이 있었는데 제가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거를 이제 3주 전에 제가 시점하고 지수까지 딱 적중한 사례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지수, 어떤 때는 시기를 말한다고. 근데 두 개 다 일치될 때는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시장 적중해 봤고요. 그리고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강분할 때 그때 뭐 3천, 4천 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2080선 전후에서 제가 고점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지수가 3월에 1550 깨졌다가 1900까지 반등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사하락 선언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 놀라지 마세요. 1000포인트 깨진다 그랬어요. 그때 다 경악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0월 2일이었습니다. 네, 그날 휴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올해 저점이 10월 27일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날짜까지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하고 8년이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엄청나게 적중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오죽하면 그런 소문까지 들었어요. 평택촌 신기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게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제가 고점과 저점을 바로 서울경제 TV에서 적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완벽하게 적중했던 게 2015년이에요. 그때도 제가 4월 고점을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그럼 실패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다 똑같아요. 상승장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 저는 1800이 고점이라고 봤는데 2000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는 2000선 고점이라고 봤는데 200포인트 이상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였죠. 올해 저는
대략 한 2250 정도 일단 고점 찍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정을 안 받고 2400까지 간 거죠. 근데 2017년은 좀 경우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는 어차피 더 간다고 보는데 단기 조정을 2250 정도 봤는데 안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게 시황에 적중하고 실패했던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평소에 주는 웬만한 노하우 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2003년 그때 3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약 3주 전에 한 이쯤에서 제가 이걸 예측했어요. 그래요? 3월 중순에 515포인트다. 실제로 512포인트였어요. 오, 네. 기가 막혔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서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에 2080선에서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 딱 끝났어요. 2085가 고점이었으니까. 이제부터가 이제 승부수인데,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원하는 시나리오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조정을 받으면 한번 크게 다운되거든요. 최근에 무리해서 간 게 있기 때문에. 대신 어떻습니까? 더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때까지 가다가 꺾이면 그걸로 외고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한번 제대로 받고 올라갔을 때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그러니까 1월 정도쯤에 뭐라고 예측했었냐면 1550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1537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이 1, 2년도 아니고 저는 매니아가 많아요.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1900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1000 깨질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0월에 거짓말같이 정말 1000이 깨졌어요. 1000이 아니라 900까지 깨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하고 내년이 마치 2007년하고 2008년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 2008년에도 지수는 내려갔지만 그때 하방으로 배팅해서 파생 먹고 현물로 수익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앞으로 2017년하고 2018년 흐름이 과거 2007년하고 2008년 흐름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이렇게 적중해줄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갈 때도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위험관리 시켜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10년 전에 그 정말 거짓말 같은 적중을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재연을 꼭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시라면은 이런 시장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훑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한마디에 대해서도 2007년과 2008년을 추억해 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 흐름 전망도 대표님이 자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정말 좋은 기회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시황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국면인 만큼 앞으로의 시간, 다가올 시간 동안의 중요한 흐름 전망이 궁금하실 텐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단기와 전체 추세적으로도 짚어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인 것은 삼성전자하고 미국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올라가고 미국 시장 더 가면은 어쨌든 이건 더 갑니다. 반대로 둘 다 하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삼성전자는 상승하는데 미국은 빠지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하락하는데 미국은 갈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좁은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추세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2,400에 조정받으면 뭐 2,300까지 빠질지 2,200까지 빠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출렁거리면서 고점이 느려져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6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볼 땐 여기서 계속 가면은 반드시 과부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추세적인 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뭐 상한선에 대해서 궁금들 하실 텐데 코스피 시장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은 더욱더 그 탄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정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정석투자와 하루하루 함께 하신다면은 그 다음 날의 시장 대응이 든든하실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와 함께 시황 전망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042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진을 매수가 37,300원에 비중 20% 실으셨습니다. 너무 높게 매수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정받고 매수가 가격까지 올 수 있나요?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6,800원이에요. 1%가 조금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매수가가 일단은 37,000원대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있으셨습니다. 시청자분 본인께서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지금 가격대가 좀 조정을 받고 매수가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하시고 나서 생각한 게 아니라 매수할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내려오니까 높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결론을 내드린다고 하면 사실 좀 억울해요. 적정 주가가 12만 원짜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유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손절 10%, 수익 10%만 해서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꼭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보유자는 60일선까지 기다려달라 설명드리겠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수평선 라인이 지금 이게 매수 가격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높잖아요. 네네. 네, 높아요. 근데 지금은 손절 수익 10%로 끝내주시고 없는 분들은 60일선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팁인가요? 현물 매매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복기를 해보면 제가 노하우 팁 수준을 너무 높여놨더니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너한테는 기본이지만 시청자한테는 이건 완전히 진짜 노하우다 정말 너무 높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걸 하라는 거라서 이제 고급 팁일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세요. 자, 현물 매매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라고 봐야겠죠? 뭐냐면요. 자,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느냐. 우량주는 업종 지수를 항상 우선 보세요. 무슨 얘기냐. 업종 지수가 좋으면은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업종 지수가 낮으면 하락하면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우량주거든요. 우량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100, 코스닥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연동하지는 않지만 업종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요. 자, 개별적으로 뭐 하느냐? 차트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왜냐? 업종 지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게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 기준을 알려드렸죠. 네. 뭐라고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을 때 그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럼 이 종목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네.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추세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했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고요? 21선 아래. 당연히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죠. 네. 깨지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단기든 중기든 무조건 몇 프로? 10% 엄수하세요. 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이 종목 2년 보유했어요. 5년 보유했어요. 근데 10% 손절 못 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본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식 투자 왜 하냐고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사에서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경우든 이것만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막 주식시장에 유입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한진에 대해서는요. 보유자는 손절 10%와 수익 10% 보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중기 61선 이용해서 매수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하우와 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하에서 매수하는 그런 매수가 가격까지도 잘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484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동서를 매수가 3750원에 비중 15%인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6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소폭의 수익 구간이, 좀 손실 구간이신데 매수가 비슷한 가격대예요.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봉추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서는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종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도 시점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매도는 수익은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했을 시에는 27,700원, 그러면 매수가에서는 10% 정도 빠지는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를 15% 정도 하셔가지고 그때는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매력적인데 종목은 매력적이지 않다. 언뜻 보면은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인데 현재 종목 자체적으로는 유통업종 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통업종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동서고요. 그리고 유통업종이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롯데쇼핑, 신세계, 네. 예, 그리고 이마트.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단기에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전부터 쭉 급등을 했었고요. 상승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50% 이상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흐름입니다. 그런데 동서는 최근에 하락하다가 저점을 찍고 30% 조금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조금 고평가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23,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50% 정도 고평가가 됐죠. 그런데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뭐 2분의 1 정도 이상 이렇게 저평가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통업종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할 종목을 찾을 때 다른 종목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기업도 안정적이고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서는 작년 7월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는데 네. 이게 주가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을 때는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었고 또 비교할 대상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통업종 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혹시라도 지수가 크게 빠지고 또 종목의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를 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종목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유통업종 내에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수가 조정받거나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는 밑에서 추가해서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그 기준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손절가가 오면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달성이 됐었을 때는 또 수익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셨기 때문에 매도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잖아요. 자, 상승 시 수익은 20% 보시고요. 가격대가 지금의 가격대에서 하락 시에는 27,700원에 15%를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그 낮춘 평단가에서는 손절가 10%, 수익 20%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는데 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업은 매력적이나 종목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유동성 장세일 때, 상승장일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좀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안정감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잘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는 정말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했어요. 원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거든요. 자, 이 점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864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38만 원이에요. 비중 10%인데요. 전망과 매도,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뭐 현물에서도 그렇고 주식 선물도 그렇고 많은 진단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정말 딱 맞게 대표님에게 왔어요. 이 종목이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38만 원에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 네. 손절 5%, 수익 10%만 노리세요. 짧네요. 네, 짧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가 올까 전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손절 5%, 수익 10% 보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세요. 네. 저는 N소프트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고평가된 상태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넷마블 게임즈란 대안이 생겼다고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별로 안 했지만 정치 예측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치하고 주식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상수보다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그 총선과 올해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지율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호남에서 이제 어느 쪽 지지했냐 이게 달랐잖아요. 왜냐? 그 대안 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넷마블 게임즈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N소프트가 1등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두 번째가 뭐냐?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도 지금 여전히 고평가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내려가면은 적정 주가 내려갑니다. 제가 알고리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의 적정 주가는 단순하게 포가 된 게 아니에요. 아예 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 현황, 지수, 업종 이거 다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나온 거예요. 단순했으면 특허를 안 주겠죠. 특허청이 바보입니까? 무슨 얘기냐? 적정 주가가 여기서 추세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거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약간 총론적인 팁인데요. 정석 투자는 손소이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소이대에 대한 풀이를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손소이대 말 그대로 한자로 이제 풀이해보면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게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게 손해보면 한 10% 근데 수익 나면 한 30%다.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손소이대의 순위가 뭐냐? 1순위 최저점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최저점 매수 종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걸 많이 찾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닥형. 세 번째가 최소한 눌림목. 그러니까 최저점이나 바닥형이 아니더라도 눌림목에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상승 추세일 때 21선 아래서 잡으라 그러잖아요. 좀 전에 한진 같은 경우도 어때요? 21선은 못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돼요. 지금 초보자들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올해 주식 29년째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성공할 확률 딱 5%밖에 안 돼. 그걸 명심하세요. 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최악의 몇 명이 뭐냐면 손소요 이대형하고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추격 매수형이죠.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수익은 짧아요. 근데 손해보험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보자 해서 제가 총론적인 걸 모처럼 만에 또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가 37만 9,500원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38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손절을 좀 5%로 짧게 그리고 수익도 10%에 대한 부분 말씀해 드렸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을 하시라라는 그런 의견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석투자는 손소이대라는 그런 팁을 전해주셨는데 맞아요. 대표님이 항상 저평가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캐치를 잘 하시는데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 한 종목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조명이라는 종목을 대표님께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자,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참고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NES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제가 6월 3일 강연에서 고평가 탑10, 저평가 탑10을 발표했어요. 맞아요, 네. 무려 2,000 종목 넘는 종목 중에서.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이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만 좀 찍어달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조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무려 17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적정주가 알고리즘은 모든 종목이 공통이에요. 특별하게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해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조언한 걸 참고로 하셨다면 싸게 잡은 분은 1,750원 이하, 아무리 비싸도 1,800원 이하가 정상입니다. 왜? 차트를 한번 보세요. 매수할 기회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이거는 추세홀딩 하세요. 17분의 1이에요, 무려. 그럼 지금은 약간 적자가 좀 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흑자 전환되고 조금만 좋아지면은 이거는 최소 100%. 최소 100%.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제가 계속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 종목 잡으신 분들은 꼭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 이 방송 출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추천주예요, 이게. 그동안 추천주 안 줬잖아요. 맞아요. 안 줬는데 이걸 하나 네. 드리는데 어쨌든 그 시청자분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해 드렸고요. 이 종목은 계속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조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 12%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윗꼬리도 달려 있는데 우리조명에 대해서는 추세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을 또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시청자분은요, 443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봉출 선생님,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다우데이터를 매수가 11,650원에 비중 25%인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우데이터는 지난번에 이창훈 전문가님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창훈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이름이 다시 불리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우데이터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상승 시에는 최소한 30% 이상까지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수익이 30% 이상 났는데 지수가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보시고 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본전 하락했을 시에는 본전이 오면은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1,500원 정도에 더 하락했을 시에는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절은 10%, 수익은 30% 이상 똑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는 역시 절대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적정 주가가 112,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부담이 없고요. 지수가 하락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매수를 잘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조금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금액이 1차 매수가가 11,000원이었는데 사실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1,500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650원 정도면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계열사들을 보면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그리고 사람인 HR,
그리고 손자회사로 키움증권 이렇게 있죠. 사람의 HR 같은 경우에는 취업 포털의 1위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절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가 쭉 가는 상황에서 종목이 갈 수도 있고 또 지수가 쭉 가지 않고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안정적으로 뭐 손절만 오지 않는다면 30% 이상까지 그렇게 길게 한번 끌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데이터는 봉추 선생 이창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참고를 하셔서 매수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대응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본전에 대한 그런 매도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끌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30% 그리고 손절은 10%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시청자분은요, 702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팬입니다. 맥스로텍을 매수가 2230원의 비중 10%인데,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너무 안 가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맥스로텍은 1780원이에요, 오늘. 매수가가 좀 높은데요. 대표님, 다른 로봇주들의 비교를 하면은 이 종목이 잘 안 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종목은? 네, 그리고 네네. 10%이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 매수 하시고요. 중기 홀딩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맥스로텍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실전에서 추천했다가 그냥 본전에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수평선 라인이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평균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0%밖에 안 되니까 10%를 추가하면 2,000원이 되는 거고요. 20%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0원보다 낮겠죠. 그래서 만약에 10% 추가하시면 평균 가격 2,000원 해서 그냥 중기로 끌고 가시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20% 추가한다면 2,000원 아래니까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하느냐, 좀 절반만 다시 이제 던져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끌고 가보세요. 왜냐하면 적정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트렌드도 그렇고 가긴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했었느냐. 그러니까 5월에 추천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했다가 그냥 거의 본전에 던졌어요. 왜 그랬냐? 시간이 걸릴까봐 그런 거예요. 이 종목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네. 앞부분에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봉천생 전문가한테 좀 기회를 많이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종목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10% 비중으로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후에 중기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전략 해주셨습니다. 손절은 뭐 해야 될까요라고 여쭤봤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추가 매수 후 중기 홀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0404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6,070원이고요.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는데 70%를 실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최고가가 6,39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 6,130원이에요. 봉추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소폭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비중이 너무 크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 월요일에 그 시가가 본전 근처라면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십시오. 70%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한 종목에 70%면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절 5%, 수익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5%, 수익 20% 언뜻 보면은 좀 전략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지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네. 최근에 운수창고 업종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고
대한항공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매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에 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또 항공주들은 뭐 계절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이미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지금 2400을 돌파했다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2400을 돌파해서 계속 가면은 종목도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탄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서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기에는 상승폭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 계속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익은 20% 정도 보고 다만 주가가 꺾였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5%로 잡았습니다. 5%로 잡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손실이 작아지고 추가 전략을 전달을 안 하는 건 간단합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그런데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건 말이 좀 천천히 달릴 때 올라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어떡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너무 빨리 달리는 말이다. 그래서 최소한 매수를 하려고 하셨으면은 21선을 이탈해서 61선에 가까워질 때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네. 이런 종목은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 매수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나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습관을 고치셨으면 하고 또 이 종목은 사실 결과가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입니다. 나쁘면 스트레스고 결과가 좋았을 때는 내가 한 매수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5%, 수익은 20% 보되 절반은 매도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시청자분들도 차트 함께 보셨잖아요. 마치 차트가 세숫대야처럼 일단 바닥을 오래 다지고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상승폭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떨어질 때에 대한 그런 손절가에 대한 부담도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항공주가 최근에 올라와줬기 때문에 손질은 좀 짧게 5% 짚어드렸고요. 2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는데 다만 비중 조절은 필수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883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가 55,200원에 비중 30%인데요. 전만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왔어요. 102,000원이거든요. 대표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유하지 마시고 던지세요. 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주가가 참 이래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짜리거든요. 적정 주가가. 근데도 지금 미리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던지는 게 낫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밀렸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탄력이. 근데 이쯤에서 그냥 정리해 주시고요.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이 언제예요? 6월 초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확실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억울할 게 없고 근데도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100% 적정 주가대로 되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는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도해 주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5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단 던지신 이후에 다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삼성전기까지 다양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관심이 뜨거운 그런 코너입니다. 추산생 이창희 전문가님이 준비한 관심 종목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알차게 종목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나노 신소재가 급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맞아요. 딱 그 1차 매수가를 찍기만 하고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확실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네. 혹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죠? 인터파크가 분할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죠. 그래서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의 특징도 역시 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3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그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5,2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사실 그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도서도 판매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도 예약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그 어르신들은 예약 문화에 좀 그 인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그런 생활을 즐기는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20대, 30대들이 즐기던 그런 생활이 그 20대, 30대가 지금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이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될 것 같고, 워낙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크게 기업이 흔들리거나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사실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치매 관련 정책 수혜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원래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여름 전에 매수를 하셔야 할 종목입니다. 자회사 중에 옴니시스템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서 그런 관련주로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뭐 폭등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화장품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폭등을 했었는데, 이후에 쭉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매 관련 정책주로 그런 움직이는 흐름인데, 화장품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계절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치매 관련 정책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를 5,100원 정도로 정했는데, 최근 지금 오늘 종가하고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히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전업들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가격이 오면은 매수를 하셨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종목들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와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정영 대표님, 어떤 종목이 더 눈에 가세요? 네. 만일 지금 매수한다면 저 같으면 바이오스마트 매수하고요. 조금 조정을 받은 거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면 인터파크 홀딩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바이오스마트는 좀 약간 개별주 테마주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지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을 것 같고, 잠깐 차트 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 정도쯤 조정 받는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추세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미 고점 찍었던 게 2015년이거든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기엔 약간 좀 아쉽기 때문에 저라면 조정을 확실하게 받고 나서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업하다가 교사하면서 또 투자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 교사하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 땡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밤에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다 일부러 깔아놓고 했는데, 네.
기준은 간단해요. 밤에 딱 분석한 다음에 어느 가격이 오면 잡고 아니면 말고. 아, 그쵸.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길게 보면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수익 날 거를 못 냈어도 나중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생존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위험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럼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석 투자가 뭐냐. 결국 위험 관리하고 수익 주고 둘 다 생각하면서 투자하자. 그게 올해 갔을 때는 가장 좋다. 그 얘기입니다. 네, 바이오스마트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력도가 좀 높고요.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해서는 조정 시 접근이 더욱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6월에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강연에 만났는데 7월 15일 날에 강연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요.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만 2시간 딱 맞춰서 강의해드렸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교육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강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면은 더 좋은 정보 들으실 것 같고요. 하반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 강연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가 6시에 뵙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9시로 이동하니까요. 9시에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